안녕하세요. 감동극장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이 자국에서 열리게 되면 관심이 없던 저 같은 대학생도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룰도 잘 모르고 선수의 이름도 잘 몰랐던 제가 각 경기들을 보면서 스포츠의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맞아 세계 각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매일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기록도 기록이지만 각 선수마다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지냈을 선수들인데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땀의 결실을 맺는 순간은 국가를 막론하고 감동의 순간입니다. 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델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만 해도 각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과도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모이기만 하면 올림픽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요. 연이은 폭염에 너무 더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메이메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메이메이는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요. 이날은 자신이 꼭 보고 싶은 경기를 한다며 같이 응원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전 무슨 경기이길래 꼭 보고 싶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메이메이가 보고 싶다는 경기는 탁구 경기였는데요. 메이메이는 탁구는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이라며 금메달을 따는 건 불변이고 그 활약상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탁구 실력이 좋은 건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에 알겠다고 하며 어렵게 티켓 구했을 텐데 저랑 같이 가줘서 고맙다고 했죠. 저희가 보기로 한 경기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이었는데요. 천멍 선수와 수닝사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둘 다 중국 출신의 선수로 누가 이기든 금메달과 은메달 확정이라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메이메이는 수닝사만 응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이고 수닝사가 세계 랭킹 1위여서 그런가 생각했죠. 탁구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도 너무 긴장되더군요. 수닝사와 천멍이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보았어요. 수닝사가 멋지게 득점할 때마다 메이메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분위기를 즐기며 그녀를 따라 가볍게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천멍이 서브를 할 때나 점수를 얻을 때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거친 손짓과 함께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 천멍이 점수를 따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를 하는 거야? 저는 메이메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팬덤 문화야. 특히 수닝사는 이번에 우승하면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거든. 그래서 다들 그녀를 응원하는 거야. 그녀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선수를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수를 향해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게 옳은 걸까? 저는 늘 스포츠 경기를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경기 자체가 아닌 특정 선수만을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둘 다 중국의 선수잖아요. 오히려 랭킹이 낮고 나이가 더 많음에도 저렇게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천멍을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천멍이 시상대에 올라섰을 때조차 관중들의 상당수는 수닝사의 이름을 외치며 야유를 퍼부었어요. 저는 메이메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왜 모두 이렇게 수닝사만 응원하고 천멍은 응원하지 않는 걸까? 메이메이는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수닝사가 이번에 우승하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야. 433일 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거니까. 게다가 수닝사는 용용허우,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출생자로는 처음이야. 저는 그제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팬덤의 힘은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 영향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기를 즐기기보다는 특정 선수의 승리만을 바라는 모습이 저에게는 조금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메이메이와 함께 걸으며 우리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팬덤의 열정과 그 이면에 깔린 배타적인 감정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탁구 경기를 보고 와서 중국 탁구에 대해 더 알아보다 보니 중국 탁구는 정말 중국의 국민 운동이더라고요.
메이메이는 어디서든 탁구대를 볼 수 있는데 메이메이가 살던 아파트 1층에는 곳곳에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중국 탁구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니 집에서 입는 편안한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도 탁구 치는 폼과 자세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파워 있게 공을 치시고 슬리퍼를 신고도 공을 툭툭 다 받아치시는 게 정말 고수들의 경기 같았습니다. 제가 메이메이에게 왜 이리 중국 사람들은 탁구를 좋아하고 잘 치냐고 묻자 국가가 육성한 스포츠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 체육관에도 많은 탁구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간단한 규칙과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탁구를 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중국에서 탁구는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3,000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해도 선수 등록만 3,000명이라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수가 많으면 정말 국가대표에 뽑히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3, 4위전도 메이메이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전순간 한국과 중국의 대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선수 모두 동양인 선수여서 제가 착각한 거죠. 알고 보니 각각 한국과 독일로 귀화한 중국 출신 선수들이더군요. 경기는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메이메이가 설명하길 전지희와 이은혜 선수는 원래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출전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2011년에 귀화한 이후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값진 메달을 손에 넣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지희 선수는 신유빈 선수가 등장하기 전부터 한국 여자 탁구의 중심에서 활약해왔다는 이야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탁구가 새로운 세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하더군요. 메이메이가 말하길 전지희 선수는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신유빈 선수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다고 했습니다. 그 금메달이 한국 여자 탁구에 21년 만에 돌아온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전지희 선수는 3번째 출전 만에 첫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죠. 메이메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겪었을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은혜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이메이는 그녀를 든든한 조력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이은혜 선수는 중요한 순간마다 경기를 책임졌고 만약 그녀가 흔들렸다면 한국팀이 동메달을 획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이은혜 선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열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매너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강인한 정신력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메이메이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스포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메이와 함께 경기를 보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고 이제는 그들의 열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단순한 승부를 넘어 인간의 끈기와 노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메이는 저와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 다른 나라 가서 국가대표가 된 거라며 나라를 바꿔가면서까지 꼭 저렇게 국가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메달은 다른 메달하고 다르게 색이 변색되어서 이슈가 된다며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왜 메달은 또 변색이 된 건가요? 알고 보니 미국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받은 동메달이 며칠 만에 변색되어 SNS상에 올라왔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반짝이던 동메달이 땀이 묻고 친구들이 몇 번 메어본 게 다인데 이렇게 변색이 되었다며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군요. 정말 사진을 보니 메달 곳곳이 벗겨지고 표면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메달에 무슨 짓을 한 거죠? 명품 올림픽이라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올림픽 메달 품질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닌지 실망스럽더라고요. 메달은 선수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일 텐데 말이죠. 메달 중앙에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가 보수 과정에서 재가된 철 조각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메달 제작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파리 조폐국에서 제대로 된 메달로 다시 교체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 은, 동메달이 메달색은 같을 수 없지만 전 그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이 노력은 감히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메달이라고 폄하하는 메이메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메이메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한 명의 생각이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은메달을 딴 중국 대표팀이 국가를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사과하는 상황도 이상한데 이 사과에 대한 반응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중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상 이상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의 안세영 선수에게 패배했던 허빙자오도 마찬가지였다죠. 엄청난 야유 세례를 듣고 경기가 끝난 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못 따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 너무 무섭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 선수들에 반해 한국 선수들은 동메달을 따고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동메달 따고 선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하자 메이메이는 저렇게라도 메달을 따고 싶을지 모르겠다며 전지희 선수는 2011년에 중국 웨이보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귀화한 것 때문에 그렇냐고 묻자 자신도 검색해서 알게 된 것인데 2011년 도쿄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와 복식에 나섰을 때 중국 네티즌들이 과거 사진을 언급하며 외모로 조롱했기 때문이죠. 이런 악플에 상처받았을 법도 한데 전지희는 무척이나 쿨하게 대처하며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메이메이는 자기 합리화하는 이기적인 선택이라며 비난하는 태도더라고요. 하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그녀가 한국으로 넘어와 귀화를 결심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전 귀화해서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두 선수의 결정이 용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희 선수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4위전을 직관하지는 못했지만 화면에 비치는 장면에서 대한민국 응원단은 신유빈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지희 선수도 외치고 이은혜 선수도 외치며 정말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더군요. 귀화 선수라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전지희 선수도 대한민국 팬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가 예쁘게 봐주셔서 부담 없이 경기할 수 있었다며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선수가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전지희는 10대의 나이에 한국에 귀화해 3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룬 것인데요.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올림픽 무대에서는 항상 고배를 마셔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은혜 선수의 이력도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전지희와 같은 2011년에 한국 귀화를 선택해서 왔지만 대표팀이 된 것은 2년 전이더군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랭킹 8위와 12위로 올림픽 본선에 직행한 신유빈과 전지희와는 달리 치열한 선발전을 통해 8위로 오게 되었습니다. 랭킹이 가장 낮아 동료들을 응원하며 기회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단체전에서 한국의 2단식 멤버로 활약하며 본인의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혜 선수를 3대0으로 가볍게 꺾어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선수의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지만 한국의 동메달을 따며 축하받는 메달리스트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은 왜 1위 결과에 집착하냐고 묻자 중국이 700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며 236개 종목에 출전할 정도로 올림픽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1위를 하는 건 국위선양과 동시에 중국인들에게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좋은 일이니까요. 이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부작용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금메달을 못 딴 선수들에게는 돈 낭비라고 이야기하며 야유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중국 국가대표들은 너무 부담이 되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중국만 그런가 생각했는데 일본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에 과몰입하여 금메달을 따내라고 압박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선수 규모가 적어진 것을 침몰하는 배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더니 본인들의 성적이 부진하니 애가 타는 것이겠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은 싫다면서도 잘생긴 한국인은 좋다는 메이메이는 잘생긴 선수들을 캡처해서 보여주며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한국 펜싱 선수 오상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웬만하면 한국인이어서 좀 그랬는데 너무 멋있다면서 말이죠. 메이메이는 그의 사진을 보며 펜싱 선수가 아니라 모델 같다고, 심지어 왕자님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메이메이의 흥분된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저도 그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준수한 외모는 단연 돋보였고 한국 남성들에 대한 제 이미지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몇 번 본 K-드라마들에서도 한국 남자
남자들이 다정하고 섬세하게 묘사되는 장면들을 보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영우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무척 신중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물론 드라마 속 캐릭터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고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배우의 완벽한 몸매와 매끈한 피부도 매력적으로 보였죠. 프랑스 남자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대개 마초적인 성향이 강하고 외모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깔끔하지 않아서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프랑스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드라마 속 캐릭터는 그저 캐릭터일 뿐이고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남성들의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선수들이 보이는 매너와 인격은 제게 새로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파리 곳곳에서는 한국 펜싱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외모가 마치 귀공자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메이메이도 그가 부유한 집안 출신일 거라고 추측했죠. 그런데 알아보니 그의 펜싱 선수가 되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상욱 선수가 펜싱을 시작하게 된 건 형을 따라다닌 것이 계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보는 감독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펜싱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점이었습니다. 펜싱 장비가 상당히 비싸서 부모님은 두 형제를 동시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죠. 그래서 오상욱 선수가 펜싱을 계속하는 데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감독님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오상욱 선수는 펜싱을 포기하지 않고 선수의 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메이메이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역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오상욱 선수가 과거 중학생 시절에도 이미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졸업 사진을 보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리 길이가 남달랐고 외모도 매우 훤칠했습니다. 그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모델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가 왜 그런 제의를 받았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매력적인 외모와 훤칠한 키는 어디서든 주목받을 만했죠. 결국 오상욱 선수는 자신의 길을 확고히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메이메이는 여전히 그를 귀공자라며 찬양했지만 이제는 그의 배경을 알게 된 덕분에 그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역시 그가 단지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시끄럽고 이해 안 되는 나라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 역대급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더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로 향하는 프랑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국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성숙한 응원 문화를 갖추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